자, 그러면 우리가 탐구 과정을 하면서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을 진행을 하면서 과연 실험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실험을 하는지 우리가 여러분 교과서 18쪽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8쪽, 19쪽에는 과학의 탐구 방법이 총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확인을 해봅시다. 첫 번째, 관찰입니다. 관찰은 물체의 겉모양이나 색을 알아내는 것처럼 감각기관과 도구를 이용하여 물체의 현상을 자세히 살펴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감각기관과 도구입니다. 관찰이라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눈뿐만이 아니라 소리도 마찬가지고 코, 냄새도 마찬가지고 맛, 이런 여러 가지 감각기관, 손, 촉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실제 물체의 특성을, 겉 특성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측정입니다. 온도계를 사용하여 물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처럼 도구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측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숫자로 측정하는 겁니다. 숫자. 정량적 글씨가 정량적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정량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러한 실험 결과 자료들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숫자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숫자로. 이 숫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분류입니다. 분류란 암석을 알갱이 크기에 따라 나눈 것처럼 관찰된 현상이나 사물을 공통적인 성질에 따라 나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통적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통적 성질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물건을 뭐 검정색은 따로, 그 다음에 빨간색은 따로, 그 다음에 노란색은 따로, 이러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물질들을 나누게 되는 게 분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입니다. 예상이라 하면 관찰이나 측정으로부터 얻은 결과로부터 규칙성을 찾아내 앞으로 이러한 현상을 알아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실험을 했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이 실험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또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걸 예상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팽이가 움직인 거리를 측정한다고 해봅시다. 달팽이를 딱 움직이게 시켜서 봤더니 1분 동안 5cm를 움직였다. 이런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또다시 1분 움직이면 몇 cm로 움직일까? 똑같이 5cm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예상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으로 가설 설정입니다. 가설 설정이라 하면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죠. 잠정적인 답입니다. 잠정적인 답.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예상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이 가설 설정 가는 건 데이터가 전혀 없는 거야. 데이터 없이 그냥 결과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냥 달팽이는 몇 cm 움직였을까? 나는 측정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얘가 막 굉장히 느려. 그럼 얘가 한 1분에 한 1cm, 2cm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런 실험적 데이터 같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얘기를 해보는 게 바로 가설 설정인데, 근데 이 가설 설정은 언제 해야 되냐면 바로 실험을 하기 전에 의문이 들 때 문제의식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게 바로 이 가설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해석입니다. 자료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표 혹은 그래프 여러 가지 데이터를 결과를 가지고 규칙성이나 관계를 찾는 것, 그것을 자료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시간이 갈수록 뭐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시간이 갈수록 온도가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속도가 일정하다든지, 이러한 규칙성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 자료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실험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탐구 과정이라 하는 거를 총 포함해서 실험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험이란 게 그런 건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하는 단순한 조작 활동부터 복잡 활동까지 포함하는 활동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냥 여러분들은 탐구 과정 실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 조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조사. 여러분들 구글링 많이 하죠. 네이버로 검색 같은 거 많이 하죠.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한 과정,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사전을 통해서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얻는 그런 과정을 조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의가 있습니다. 토의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협의하는 협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실험하다 보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다양한 친구들과 같이 실험을 하겠죠. 그런 실험 과정을 어떻게 해야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바로 토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과제입니다. 과제는 교과서 21쪽입니다. 교과서 21페이지의 탐구 내용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의 탐구를 보게 되면 탐구 1, 탐구 2, 정리하기 1, 2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탐구 1에 지금 과거의 생활 모습과 현대의 생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료, 통신, 주거, 농업, 문화예술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벼를 지금 낫으로 지금 베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지금 한복을 입고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현대에서는 이런 농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적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현재 의료 같은 경우에는 과학 발달로 병의 원인이 밝혀지면서 치료약이 개발되고 내시경, 자기공명 영상 같은 의료기구가 만들어져 수명이 늘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통신교통, 주거, 농업, 문화예술에서도 이런 현재 모습이 바뀌었을 겁니다. 과학이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적어오면 됩니다. 알겠죠? 정리하기 1번과 2번은 지금 여러분들이 해오는 과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5쪽입니다. 25쪽 과학에 관련된 직업 해가지고 여러가지 그림이 잘 나와 있죠. 이런 그림에 나와 있는 거를 표로 정리해 오면 됩니다. 자, 1번에 각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직종 사람들이 하는 일을 책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식품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여러가지 하는 일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이외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그림에서 뭐 음향기술자도 있고 카메라맨도 있고 기상테스터도 있고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자동차 설계사, 조립기사가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교과서 25쪽에 정리를 해오면 됩니다. 몇 명? 여기 표에 지금 3칸이 비어있죠? 3명을 조사해오면 됩니다. 알겠죠? 이 제시된 직업 외에 나머지 조사한다 이거는 과제가 아닙니다. 자, 다시 그러면 교과서 25페이지 탐구입니다. 탐구에서 표를 정리하기 이렇게 과제 2가지를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해오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한 첫 번째 동영상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어떤 그 멋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해서 아실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선생님의 이런 아름다운 목소리는 계속 들을 거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목소리 조금 더 익숙해지고 좀 더 편안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미리미리 열심히 공부하고 과제를 해와서 수업 시간에 즐겁게 여러분들 스스로 수업을 만들어가는 그런 해운중학교 1학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사랑해요.